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리플이 정말 결제 인프라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사건. 저는 좀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기존에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이 XRP를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SEC와의 재판이 긍정적이게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ETF 또한 승인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XRP가 비자 카드로 어떻게 된다? 결제가 된다는 뉴스인데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이번에는 진짜 여러분들 결제 인프라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사건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게 어떤 구조냐면 비자가 코인베이스의 주요 멤버사 권한을 줬고요. 이 코인베이스는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를 직불 카드로 직접 결제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단순 결제 기술이 아니고요. 비자의 전 세계, 그쵸? 비자의 전 세계 결제망과 리플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됐다?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전에는 암호화폐로 결제하려면 어떻게 했었죠? 코인 지갑에서 어디로? 거래소로 옮겼죠. 그쵸? 거래소로 옮기고 현금화로 해서 카드로 바꿔서 결제를 해야 했는데 정말 말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죠. 자, 근데 이제는 리플에서 비자 카드 결제 이게 끝이에요. 그냥 이게 끝입니다. 중간 단계가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리플이 결제 자산이 아니라 결제 통화로 승인을 받았다라는 뜻인 겁니다. 뜻이에요, 뜻. 또한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사용자 입장에서 일단 편리하잖아요, 여러분들. 편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자체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코인베이스, 그쵸? 이 코인베이스와 또 어디예요? 비자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 이 제목만 보더라도 그렇게 보이죠? 리플 XRP 써봤어? 라고 물어보면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재무 다각화에 베팅을 확산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소제목을 보게 되면 올 하반기 XRP가 투기 자산을 넘어서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부상을 하고 있고 4억 7,100만 달러 규모 투자에 포착이 되고 있고 기업 재무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예고하고 있고 속도 빠르고 비용 저렴해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 매력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다. 거기에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 매력이 커지고 있다. 이거 뭐 엄청난 거죠, 이거. 왜 안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는 비트코인, 그쵸? 이 비트코인을 넘어서 이 리플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자, 예전에는 비트코인 투자를 많이 해서 회사 가치와 상승력을 끌어올렸다라면, 현재는 이 비트코인이 아니고요. 뭐가 됐어요? 이 리플이 된 거야, 이 리플을 투자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 그리고 뭐 나스닥 상장사 등등 이러한 기업이 현재 시점에서 이 리플을 사 모으면서 전략적 재무 발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리플을 전략적 비축 자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비축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 대조표 XRP 할당을 발표를 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비보파워 인터내셔널이 3호를 통해 1억 2,100만 달러 자금 조달을 했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의약품 유통업체인 웰지스틱스 헬스는 XRP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LDA 캐피털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 한도를 확보를 했고, 또한 6천 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된 자사 네트워크에서 XRP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또한 웨브스 인터내셔널은 국경과 지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XRP 재무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에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 메사리는 기업이 XRP 재무준비금에 할당할 총 금액이 현재 4억 7,100만 달러를 어떻게 하고 있다? 넘어서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 개인 투자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돈의 흐름과 수급을 어떻게 된다?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많은 기업이 이 많은 돈으로 리플을 사 모으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리플의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라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6월 16일이죠. 6월 16일 SEC와의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중대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6일에 있을 재판이 긍정적이게 마무리가 된다라면 그 다음날인 17일 이 XRP ETF를 승인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업계가 엄청난 환호와 함께 대불장 즉 알트코인의 찐 상승장이 와줄 것이라는 전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 구조를 이해를 하고 신뢰하면서 투자에 나가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제 있는 CPI죠. 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 2.4%가 상승을 하면서 트럼프의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미 연준에게 갈수록 압박을 더해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죠. 이 협상 여부 관련돼서도 굉장히 긍정적이게 스탠스로 비춰주고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 16일에 있을 SEC와의 재판도 긍정적이게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ETF 또한 승인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관세 여파가 없었다. 미국 5월 CPI 전년 대비 2.4%가 상승을 했는데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우려됐던 소비자 물가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지속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 노동부는 5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했다고 밝혔고요. 이는 시장 전망치 2.4%에 부합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지난해 대비 2.8%가 상승으로 시장의 전망치인 2.9%를 밑돌았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트럼프의 1% 금리 인하 요구, 연준 압박 넣은 경제 정치적 계산이라는 건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이 CPI 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감이 점점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와 정치적인 계산을 통해서 계속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나간다라면 조만간 이 연준에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인 거죠.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이 합의에 도달한 상황인데 양국 정상 승인 받으면 시행될 것이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호재로 작용되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직접. 그리고 시진핑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가 됐고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번 합의로 중국이 히토리움 및 자석 전량을 선량 형태로 공급하면서 미국은 중국 유학생 수용을 포함한 합의 내용에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총 55%의 관세를 받지만 중국이 부과하는 관세 10%에 그친다. 양국 관계는 매우 훌륭하다라고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스탠스를 밟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 중국, 그쵸? 이 중국과의 관세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증시들이 힘든 시간들을 좀 보냈었잖아요. 그만큼 파급력이 컸던 악재가 어떻게 된다? 해소가 된다라는 건 반대로 파급력이 큰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이미 이 사실들을 전망하면서 분주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 대조표를 XRP 할당을 발표를 했고요. 첫 번째로 이제 비버파워 인터내셔널은 3월을 통해서 1억 2,100만 달러를 조달했으며 미국 의약품 유통업체인 웨지스틱스 헬스는 XRP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LDA 캐피털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한도를 확보를 했고 또한 6,000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된 자사 네트워크에서 XRP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자, 웨브스 인터내셔널은 국경 간 지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XRP 재무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에게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 자, 그래서 메사리는 기업이 XRP 재무준비금에 할당한 총 금액이 현재 무려 4억 7,1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개인 투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 말씀드리고도 있지만 그쵸? 이 돈의 흐름과 수급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이 많은 기업이 이 많은 돈으로 리플을 사모으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리플의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라는 관점이다라고 보여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6월 16일에 있을 SEC와의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대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16일에 재판이 긍정적이게 마무리가 된다라면 다음날 17일인
17일은 XRP ETF죠. ETF를 승인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업계가 엄청난 환호와 함께 대불장, 즉 알트코인의 찐 상승이 와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치를 믿으면서 신뢰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계속해서 이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일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넥라인을 돌파를 했지만 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3,000원짜리에 리테스트 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자, 이번에도 만약에 3,000짜리를 지지를 하게 된다라면 이번에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즉 이번에 상승할 때에는 3,250원짜리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그런 매수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 상승 추세 안으로 안착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전고점까지 상방 스탠스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결국에는 3,250원짜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3,000원짜리까지 돌파하게 된다라면, 자, 전 저점 구간인 여기 2,500원 구간까지 하방 리테스트를 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을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 관점으로 봤을 때는 3,250원짜리의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하락 관점에서는 이 3,000원짜리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